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한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당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죽었던 사람이 한 1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질병이 전쟁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죠. 독감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1889년, 1890년에는 바이러스를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바이러스가 너무 작거든요. 심지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름도 그로부터 10년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스페인 독감은 또 2년 만에 그냥 끝나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냥 과학적인 지식을 찾으려고 해도, 그다음 원인체를 찾아서 배양하려고 해도 이미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하는 와중에 그냥 독감은 알아서 사그라든 거예요. 역시나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러시아 독감으로 100만 명이 죽고 스페인 독감으로 대략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3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30년 지나서 또다시 독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0년이 뭐예요? 한 10년 지나서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은 30년도 안 돼서 또 발발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침 1930년대 중반 전자현미경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배양하는 기술도 좋아집니다. 바이러스는 배양이 굉장히 힘들어요.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배양을 해야만 얘가 증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해내요. 1930년대부터 바이러스를 배양을 하고 그걸 약독화시켜서 백신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전장에 이제 뿌리게 되겠죠. 그렇게 사람들은 독감에 대한 백신을 가지고서 2차 세계대전 때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에는 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독감으로 인한 공포에서 벗어났을까요?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지금 2020년대를 훌쩍 넘긴 이 시절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독감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에 이런데 1950년에는 어땠을까요? 1950년에는 이제 독감에 대한 백신은 있었어요. 근데 백신이란 게 지금도 빗나가기 일쑤거든요. 100개 넘는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1950년이라면은 스페인 독감이 창궐하고 나서 대략 한 30년 정도 지났을 시기입니다. 다시 한 번쯤 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종식됐지만 하지만 그 당시에 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서 한국전쟁을 하고 있었고, 한국전쟁이 국지전을 넘어서 다시 전 세계 전쟁으로 확전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